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준보 영단어 어근 특강. 오늘은 46-1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46-1강의 띠은 어근 sit, sat, set라는 표현은 다 sit, sat, sit을 의미한다가 되겠습니다. 어근 하나로 100 어휘력을 정복할 수 있는 오늘의 어근은 바로 sat, sit, sat, set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앉다 또는 앉히다 또는 어디에 놓다의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가라앉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영단어 강좌 준보 영단어 특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프리자이드라는 단어입니다. 프리라는 접두어는 바로 before, 앞의 의미로 쓰이고요. 이 sid라는 표현은 바로 sit, 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근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앞에 앉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이는 환경은 어디에서 탄생된 것이냐면 회의석상, 회의석상에서 맨 앞에 앉아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사회를 본다라는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회를 보다 또는 회의 등을 주재하다, 주도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주도하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presiding judge, 재판장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재판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 재판을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두 번째입니다. chairman 림, 이 회장은 모든 regular meetings라면 정기회의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preside over이라는 표현은 주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주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문입니다. 그 여자는 committee meeting, 의원회의 회의를 그 여자가 뭐하고 있다? 주재를 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죠. 아주 쉬운 단어죠. president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회의석상 등에서 맨 앞에 앉아서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ENT는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 전묘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환경이 정부라면 뭐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요. 회사나 어떤 교실이나 또는 클럽 등에서 사용이 되면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에서 회장 또는 뭐뭐의 장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 대통령은 overthrow라는 표현이 뭐예요? 타도하다, 전복시키다가 되는 것이죠. 밀리터리 큐,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타도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쫓겨났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튜던트 유니언 그럼 학생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학생회의 회장을 맡게 되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죠. The bank president 그럼 은행장이 되는 겁니다. 은행장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그는 백악관의 공무원이었는데 부시 프레지던시 그러면 부시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우리는 프레지던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ex president이라는 표현이에요. 얘들 ex라는 단어가 out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out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전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ex-president 그러면 이전의 대통령, 이전의 회장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전직 대통령, 회장이 되는 것이고요. ex-wife 그러면 뭐가 돼요? 전처가 되겠죠. ex-husband 그러면 전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냥 X라고도 활용하기도 해요. X. 예문입니다. 첫 번째 예문이죠. 전직 대통령은 뭐냐면 protect, custody 그러면 보호 감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보호 감호가 취해졌다는 얘기죠. 전직 대통령은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호 감호 조치가 취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그의 전 와이프에게
maintenance라는 표현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전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나의 전 남편을 despise 하다라는 얘기는 뭐요? 경멸하다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죠. 네 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다이어 reside라는 단어예요. reside라는 단어입니다. reside의 두 가지 의미예요. 이제 re라는 접두는 이렇게 반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반복해서 계속의 의미로도 되고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강조의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 접두어가 계속의 의미로 쓰이느냐, 강조의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reside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기본 의미 첫 번째입니다. 한 곳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단어가 이제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의미예요. 특정 장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살다, 거주하다가 되겠죠? 동의어로는 living, dwelling, inhabit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의 의미로 써요. 강조. 그냥 어디에도 있다의 의미예요. 어디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exist, be present하고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1936년에 영국으로 뭐요? 영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abroad, 해외에 살다가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power of veto 그러면 거부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거부권은 reside with 그러면 어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대통령은 뭐예요?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residence라는 표현이에요. reside라는 단어 명사꼴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의미는 뭐예요? 그냥 살다, 거주하다가 되는 겁니다. reside라는 표현이 살다, 거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예요. 살다, 거주하다. 명사니 거주 또는 상주, 체류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체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외국에서의 거주 허가, 체류 허가를 residenc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또는 거주하는 장소, 거주지, 주택을 residence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런던에 체류를 한다라는 얘기죠. 몇 년 동안? 5년 동안.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이런데 deni라는 표현이 원래 부인하다 의미로 쓰이죠. 근데 이 단어가 주지 않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의 체류하는 허가를 수동이니까 받지 못했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죠. desirable이라는 표현은 바람직한 또는 탐나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가족이 살기 좋은 탐나는 residence 그러면 주택이죠. 이런 주택을 뭐하고 있다? 판매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광고 중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official residence 그러면 뭐가 돼요? 관저 또는 공관 또는 관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거주하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어죠. 핵심 다이어 resident의 세 가지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ent라는 표현은 명사 전미어도 되고 형용사 전미어도 됩니다. 기본 의미는 살다, 거주하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살다, 거주하다에서 거주자가 되는 것이고요. 형용사로 쓰면 뭐가 돼요? 어디에 거주하는 또는 상주하는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호텔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호텔 투숙객이라고 그러죠. 호텔 투숙객을 resident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번째입니다. 병원에 거주하면서 의술을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수련의 resident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문입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미국 거주자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 타운에 resident, 거주하는 인구가 되겠죠. 이때 resident이라는 표현은 형용사형으로 쓰인 거죠. 거주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이에요. 그 호텔의 레스토랑은 non-residents, 투숙객이 아닌 사람에게도 개방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요. first year resident 그러면 1년차 수련회가 되겠죠.
일곱 번째 단어입니다. subjoined라는 단어요. subjoined의 세 가지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sub라는 표현은 바로 under, 아래로의 의미로 쓰이고요. sit은 뭐다? 앉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아래로 가라앉다, 그냥 내려가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첫 번째, 감정에 쓰일 때 화나 분노 등이 가라앉다, 진정되다의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수심이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얘기는 물이 빠진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집안이나 건물이 가라앉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려앉다, 침하되다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 여자는 말이에요. 그 여자는 초조하게 그의 분노가, 그의 화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The flood waters, 홍수로 불어났던 물이 차츰 subsided 했다라는 얘기는 차츰 빠졌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weak foundation, 기초가 약했기 때문에 뭐요? 그 집이 subsided 했다라는 얘기는 내려앉았다가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단어죠. subside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sub라는 단어는 아래로라는 개념이고요. seed는 뭐예요? seed. 놓다라는 개념이죠. 놓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아래로 내려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보조금이나 장려금의 의미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는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왕이, 중세시대 때 왕이 물건이나 돈 등을 아래에 있는 신하에게 놓다, 주는 개념에서 나온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준다라는 개념이죠. 국가 또는 기관이 제공하는, 국가나 또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우리는 subsidy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요거의 동사형은요, subsid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사라는 말이 뭐냐면 왕이 신하에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 주는 것을 하사라고 하죠.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개념에서 subsidize라는 단어가 탄생이 된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농업 보조금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농업 보조금 또는 농업 장려금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우싱 프로젝트,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정부에 의해서 뭐요?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residue라는 단어요. 이라는 표현은 뒤에, 후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sit은 뭐다? 앉아있다 또는 남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residue라는 단어는 뭐뭐 한 후에 뒤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공이 끝난 후에 또는 무엇인가를 제거한 뒤에 조금 남아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잔여물 또는 잔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빚을 청산한 뒤에 남아있는 재산을 우리는 잔여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잔여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문입니다. 이 pesticide라는 표현은 농약 또는殺虫제를 의미하는 말이죠. 과일이나 야채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세이시라는 표현은 재산이죠. 그 재산의 잔여유산은 동등하게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다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단어예요. assiduous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AS라는 족도는요, AD를 의미하는 말이죠. AD는 전치사 to가 되는 겁니다. to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와? 대상이 나오겠죠? 뭐뭐 쪽으로, 또는 뭐뭐의 옆에, 뭐뭐 쪽으로 가는 거니까 뭐뭐의 옆에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sit, 앉아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OUS는 바로 형용사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요, 책상 옆에 앉아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책상 옆에 앉아서 뭐요? 학업에 전념 몰두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어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sit down to, sit by. 어디 옆에 앉아있다라는 얘기죠? 앉아서 뭐를 한다는 얘기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근면성실한, 부지런한, 열심히 하는, 끈질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의미로 쓰이는 아주 중요한 assiduous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거의 명사꼴은요, assidu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빈칸 추론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빈칸 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어휘예요. 예문을 보시면 그는 열심히 해왔다는 얘기예요. 뭐를? 언어학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assiduous investigation 그러면 끈질긴 수사 끝에 수사를 해서 용의자가 뭐요? 잡혔다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예요. 정부는 아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뭐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단어입니다. sedmon이라는 표현이에요. sedmon. 이 set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앉아있다, 가라앉다라고 그랬죠? ment는 명사 전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침전물, 앙금 또는 퇴적물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죠. 모래가 축적이 된다, 퇴적이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해저에 퇴적될 때 침전물층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침전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sedmon이라는 표현은 침전물이 천천히 퇴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오션 바람 그럼 해저에. 12번째 단어죠. accident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accid는 뭐예요? 앉아있다. 특정 장소에 지속적으로 있다. 어디에 머물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A와 Y는 바로 형용사 전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앉아있다. 어디에 머물다요. 앉아있다. 주로 앉아서 지내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의미가 바로 accidental의 1차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죠. 어디에 머물다. 한 곳에 머물러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정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주라는 게 뭐예요?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예문을 보시면은요, sedentary occupation 그러면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는 점점 더 만년에 인생의 후반부에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rhinoce라는 표현이 코뿔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코뿔소는 주로 정주하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동물이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OEXB 이노베이션은 준보 영단어입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준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